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 바보라고 놀림받던 그 사내였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눈, 그 자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시대 바보라고 놀림받던 사내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주옥 같은 야담 이야기, 주옥 야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검이 번쩍였습니다. 스르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 서슬퍼런 빛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살려주시오. 한 남자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오줌을 지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며 콧물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 바보라고 놀림받던 그 사내였습니다. 토끼 한 마리 못 잡는 겁쟁이, 쥐만 봐도 기절하는 천치, 서른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간 한심한 놈. 그 사내가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눈, 그 자체였습니다. 바보가 검을 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더 전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 뿌려졌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반전이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문경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 숨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누나, 배고파. 11살. 윤명호. 사흘째 죽 한 그릇 못 먹은 아이였습니다. 마른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손에 잡힐 만큼 야윈 몸이었습니다. 명호야, 조금만 참아. 23. 윤설인. 이 아이의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뭐라도 구해올게. 응, 조금만 기다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설인이 산에서 캔 풀뿌리로 죽을 끓였습니다. 겨우 2그릇. 그것도 맹물에 풀뿌리 몇 개 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호야, 먹어. 설이는 그릇 하나를 동생 앞에 놓았습니다. 누나는 아까 산에서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이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명호가 죽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설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명호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누나. 응.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 누나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 나잖아.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명호가 자신의 그릇을 누나 앞으로 밀었습니다. 누나 먹어. 나는 괜찮아. 나 남자잖아. 아버지가 그랬어.
남자는 배고픔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명호야,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누나, 울지 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잖아.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린의 아버지 윤재형. 사간원 정원이라는 벼슬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간원이 뭐냐고요? 임금님께 직언을 하고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는 곳입니다. 윤정원은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권력에 굽히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간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던 윤정원. 간신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윤재형 영모죄로 체포하라. 영모, 임금을 해치려 했다는 죄.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아버지, 어린 서린이 울부짖었습니다. 포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재판도 제대로 없이 아버지는 참형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리라.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버지가 외치던 그 목소리. 서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역적의 가족. 그 꼬리표가 붙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나마 한 친척이 걷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서리는 끔찍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숙이 소작인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린이 그것을 알아차리자 당숙이 서린을 불러 협박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입 밖에 내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죽는다. 그날부터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바보가 되자 말을 더듬고 행동을 느리게 하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불쌍한 것, 아비가 역적으로 죽더니 딸까지 정신이 나갔구나. 친척들은 서린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골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모두가 잠든 후 서린은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의 이름, 조작된 증거의 출처, 서린이 3년 동안 모아온 정보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리라. 다음 날 아침, 쾅, 쾅, 쾅. 대문을 박차는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윤씨년.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판술, 마을의 고리대 금업자, 관아에서 서리 노릇을 하는 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놈이었습니다. 어미 약가, 동생 쌀가, 이자까지 합쳐서 벌써 70냥이야. 내 넷째 첩으로 들어와. 그러면 빚은 없던 일로 해줄게. 서린이 거절하자 조판수리 건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집 살림살이 다 부숴버려. 와장창, 쨍그랑. 엄마야. 명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딱 사흘 줄게. 내 첩이 되든 돈을 가져오든 결정해. 싫다 하면 조판술이 명호를 가리켰습니다. 저 어린 놈 탄광에 팔아버릴 테니까. 서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혼인. 그래, 혼인을 해버리면 된다. 조선의 법도상.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첩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서린의 뇌리에 한 사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귀신 나오는 폐가에 혼자 사는 사내. 토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천하의 겁쟁이. 서른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간 동네 바보. 한치수. 그 사람이라면 천하의 바보에게 시집간 여자를 첩으로 삼고 싶어 하진 않겠지. 자존심, 양반의 체면.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 내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치수가 산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소문대로 너덜너덜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삐걱. 방문이 열렸습니다. 더벅머리, 눈곱 낀 눈, 꼬질꼬질한 얼굴. 이 사내가 한치수였습니다. 누구요? 빚쟁이요.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치수 씨,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딸꾹. 치수는 너무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밤에는 무서워서 불도 못 끄고 자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서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사내와 평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괜찮습니다. 사지욕신 멀쩡하면 됐습니다. 천하의 바보와 역적의 딸. 기상천외한 혼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라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바보끼리 만났구먼. 저 둘이 무슨 살림을 꾸린단 말인가. 비웃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조판술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넷째 첩자리는 마다하더니 기껏 고른 서방이 천하의 겁쟁이 치수라. 그때 신랑 치수가 조판술의 고함 소리에 놀라 히익, 사람 살려. 신부 서린의 치마폭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여인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꼴. 푸아하하하.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서린은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조판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출가외인이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오. 조판술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았습니다. 저자가 이대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방님, 오늘은 사냥 안 나가세요? 아, 그게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치수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거렸습니다. 한 번은 치수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와서 저기 풀숲에서 눈이 시뻘건 괴물이 가 보니까요. 주먹만 한들 쥐었습니다.
서방님, 저건 쥐입니다. 쥐, 아, 나는 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소. 서리는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린이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 지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뒷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습, 촥. 서리는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빛나는 것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리는 급히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뭐지? 방금 뭘 본 거지? 얼굴은 분명 치수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던 그 풀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마치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린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데 조판술의 부하가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그 바보 부분의 집이군. 조 서방님이 뭔가 빌미를 잡아오라고 하셨어. 서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역시 포기 안 했구나. 그날 밤,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다. 어느 날 오후, 서린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발소리를 죽이고 울타리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치수가 하품을 쩍 하더니 한 손으로 도끼를 툭 던지듯 내리꽂았습니다. 묵직한 타격음. 툭. 아름드리 참나무 통나무가 마치 두부 자르듯 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쫙 갈라졌습니다. 보통 장정이라면 10번은 내리쳐야 할 나무였습니다. 서린과 눈이 마주치자 지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부인 왔소. 이놈의 장작이 왜 이리 안 패지나 몰라. 응차. 방금 전까지 두부 썰 듯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낑낑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이상했어. 며칠 뒤 저녁 밥상머리. 파리 한 마리가 치수의 얼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부인이 파리 좀 쫓아주시오.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소. 서린이 부채를 가지러 일어선 순간 파리가 치수의 콧등을 스치고 지나가려는 찰나. 슉. 치수의 젓가락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젓가락 끝에 파리 한 마리가 정확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파리네. 으악, 더러워. 호들갑을 떨며 자빠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든 치수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검을 오랫동안 쥐어온 사람만이 가진 굳은 살이었습니다. 이 사람, 사냥꾼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나는 진작 알았다 하시는 분, 댓글로 손 들어주세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계속 들어보세요.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다음 날, 치수가 낮잠을 자러 뒷산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서리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정자 마루에 누워 드르렁 코를 고는 치수. 서리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약 진짜 바보라면 돌에 맞겠지. 서리는 치수의 머리 위 기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치수의 이마에 닿기 직전 누워있던 치수가 눈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종이 한 장 차이로 쓱 까딱였습니다. 탁! 돌멩이는 치수의 귀 옆을 스치고 기둥에 맞았습니다. 치수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피했다. 보지도 않고 피했어. 내 남편은 평범한 사내가 아니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 그날 밤 치수가 잠든 후 서리는 촛불을 켜고 치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저 알아요. 서방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 순간 치수의 코 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장작을 한 번에 가르는 힘, 젓가락으로 파리를 잡는 솜씨, 눈을 감고도 돌멩이를 피하는 감각, 그리고 이 손바닥에 굳은 살. 서방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치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풀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빛을 품은 눈이었습니다. 부인, 언제부터 눈치채셨소? 장작을 패실 때부터요. 치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도 보통 분이 아니시구려. 바보 행세를 하고 계시지 않소.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맑고 날카롭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호호호. 우리 둘 다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군요. 치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 진짜 이름은 강태현이요. 한때 선대왕을 호위하던 선전관이었소. 선전관.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을 호위하는 무관. 조선 최고의 검객들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5년 전 영모 누명을 썼소. 간신들이 선대왕을 독살하려 했소. 나는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역적으로 몰렸소. 부모와 형제는 모두 참형을 당했소. 아버지가 칼날 아래 쓰러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소. 어린 동생이 형아하고 부르는 소리를. 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오. 서린은 말없이 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역적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사관원 정원 윤재형. 3년 전 영모죄로 참형을 당하셨습니다. 윤 정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말고요. 청백리로 이름난 분이셨소. 서리는 펑펑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태현은 말없이 서린을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우리는 같은 운명이요. 둘 다 누명을 쓴 가문의 자식. 둘 다 세상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 태현은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 함께 싸웁시다. 나에게는 검이 있고 부인에게는 지혜가 있소. 서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날 밤 바보라 불리던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설인이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태현님, 명호한테 가봐야. 열에 들뜬 와중에도 설이는 동생 걱정을 했습니다. 태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현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겨둔 검을 꺼냈습니다. 새벽녘, 태현은 산토끼 3마리와 산삼 1뿌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밤새 토끼탕을 끓이고 산삼 달인 물을 만들었습니다. 부인, 이것 드시오. 이게 어디서? 산에서 주웠소. 운이 좋았지.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설인이 겨우 몸을 추스른 지 며칠 후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조판술 그놈이 마님 어머니와 동생을 잡아갔대요. 뭐라고요? 명호는 탄광에 팔려간다고. 설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치수, 나와라. 조판술이 포졸들과 건달 10여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어미와 동생을 잡아왔다. 빚을 갚든 내가 내 첩이 되든 오늘 안에 결정해. 이 짐승 같은 놈. 설인이 조판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건달들이 설인을 붙잡았습니다. 전연을 끌어내라.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뭐라고? 조판술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바보 천치가 뭐라 했느냐? 야, 저 바보 한 대 쳐서 정신 차리게 해줘라. 건달의 몽둥이가 치수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히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치수의 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퍽. 저 바보 천치가 한 손으로 낡은 지팡이 하나로 몽둥이를 막아냈습니다. 천천히 치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하였을 텐데. 치수가 짚고 있던 지팡이의 겉껍질이 파사삭 부서졌습니다. 그 안에서 서슬퍼런 장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놈 잡아, 죽여. 건달 10여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슉, 슉, 슉. 치수가 땅에 착지하며 검을 갈무리하는 순간 후두둑. 건달들의 바지가 일제히 흘러내렸습니다. 칼날이 모조리 반토막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살은 베지 않고 무기와 옷끝만 베어버린 신기에 가까운 검술이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살려주세요. 치수가 조판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끝이 조판술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조판술은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놈 눈에는 내가 아직도 바보로 보이느냐? 아닙니다. 천하제일 검객이십니다요.
나는 선대왕을 호위하던 선전관 강태현이다. 선전관 강태현. 조판술이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역적 강태현 놈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금부도사들이 다가왔습니다. 태현은 서린을 등 뒤로 숨기며 검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그런데 금부도사 대장이 태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명이요. 선전관 강태현의 모든 누명을 벗기고 훈련원 도정의 중책을 제수하노니 즉시 환궁하여 과인을 보필하라. 훈련원 도정.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름 돋으셨죠? 저도 이 장면 쓸 때 전율이 왔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죠. 한 가지 더. 사간원 정원 윤재형에 대해서. 윤정원도 복권되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부인, 다 끝났소. 관군이 명호와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나. 서린은 동생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매형, 진짜 멋있었어요. 나도 나중에 매형처럼 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게다. 이자는 백성을 수탈하고 어린아이를 탄광해 반려한 중죄인이다. 의금부로 압송하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조판술의 비명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화려한 가마에 태현과 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서린. 뒤따르는 가마에는 어머니와 명호가 타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응. 이제 우리 가족 다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자네들이 나를 바보라 놀려준 덕분에 간신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은인들이지 않겠소. 강대감 만세. 마님 만세. 태현님,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내가 고마운 것이오. 부인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이오. 한양에 도착한 후 서린은 먼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초라한 무덤. 서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드디어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어요. 서린은 품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3년을 버텼어요. 매일 밤 바느질 하면서 한 글자씩 적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를 두고 가셨어요?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태현이 서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인, 장인어른께서 지켜보고 계시오. 하늘에서 부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소. 태현은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소인 강태현입니다. 따님을 제가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딸을 부탁한다.
서리는 태현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서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토끼 한 마리 못 잡던 겁쟁이가 사실은 왕을 호위하던 선전관이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던 규수가 사실은 천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옛말의 범은 발톱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진짜 고수는 함부로 힘을 자랑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법이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발톱을 숨긴 호랑이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보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웅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